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대학 자체 기준 별도 선발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중에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숭실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독특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실대학교 해외고생이 많이 합격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숭실대의 합격 경쟁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일단 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를 선발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숭실대학교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입학 전형 계획안을 통해서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입학 전형 계획안이 나옵니다. 네, 숭실대학교의 그 해외고등학교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은요. 이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이 전형입니다. 2025학년도에도 633명의 학생을 뽑겠다라고 예고를 한 이 전형을 통해서 학생 이제 선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변형이 된 게 2025학년도에는 면접 비중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1단계에서 3배수의 학생을 뽑아놓고 2단계에 가면 1단계 70,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했었는데 2025학년도부터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1단계 50, 면접 5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강화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의 학과별 선발 인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영문과 해외과 합격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영문과 21명, 그 다음에 동문과 9명, 불문과 9명, 일문과 9명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숭실대 법학과에 16명,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는 법학과입니다. 역시 해외고 학생 합격 사례들이 있었던 학과인데 7명,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도 11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 정외과 7명, 언론홍보학과 6명, 그 다음 경제학과 18명, 그리고 해외고 학생 역시 잘 붙는 학과 중에 하나죠. 글로벌 통상학과에 23명, 경영학과 30명, 회계학과 12명, 벤처 중소기업학과에 11명, 금융학부에 1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물리, 화학, 정보통계, 의생명 시스템 학부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작년에 의생명 시스템 학부에서도 역시 해외고등학교 합격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부에서도 학생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 아주 간판 학과 중에 하나인 글로벌 미디어 학부에서도 22명, 소프트웨어 학부에도 20명, AI 융합 학부에서도 10명을 선발을 하고 컴퓨터 학부도 17명. 이 컴퓨터 관련 학과가 굉장히 센 학교가 이 숭실대학교입니다. 잘 돼 있고.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에서도 13명에서 총 633명의 학생을 숭실대학교의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해외고등학교 학생도 얼마든지 자료를 내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다. 그러면 해외고등학교 학생은 일단 학생부가 아닌 학생부 대체 서식을 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숭실대학교가 대학 별도 기준을 갖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식에서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 모집 인원 633명,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의 학생을 뽑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50, 면접 50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서류 종합평가는 해외고등학교 학생 기준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내가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기반으로 한 면접 평가를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서 실시를 한다. 그래서 이 숭실대도 서류를 원본 서류 하나, 수험생의 성명과 수험번호, 출신고등학교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블라인드 평가용 서류 하나 이렇게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숭실대학교 미래인재전형은 이렇게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숭실인재상 적합성 평가 안내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가 특이하게 기준을 놓고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일단 진로 역량 평가가 50% 되는 거는 다른 학교와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숭실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수업과 내가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이 맞아서 이 진로 역량의 전공 계열 적합성,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진로,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위한 진로 탐색 노력, 내가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학과목 활동들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노력을 학과목 활동 보고서 학생부 대체 서식의 증빙 자료로 이걸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선택 과목 이수 적절성 및 성취 수준.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공 수업들을 내가 들었느냐, 그게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얼마나 적절하냐 이런 것을 진로 역량 평가를 통해서 50%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학업 역량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계 없는 다른 학과 과목들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가 20% 평가를 받는 학업 역량 서류 20,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서류 50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숭실대가 이제 조금 다른 점,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은 숭실 역량이라고 해서요. 숭실 인재상을 평가하면서 공동체 역량, 다른 학교의 공동체 역량, 성실성, 인성 등을 같이 보는 그러한 전형을 한다. 그래서 숭실인재 적합성, 숭실인재상 적합성 요 평가가 있다라는 점이 다른 대학과 다르다. 그럼 숭실인재상 적합성은 학과별로 이러한 역량이 있는 것을 더 평가한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문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의사소통 역량과 글로벌 역량이라고 나왔죠. 요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플러스 어드밴티지를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도 역시 영문과처럼 의사소통 역량과 글로벌 역량 서류가 있으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글로벌 역량 서류 이런 거고, 국제 법무학과 역시 영어로 수업하니까 글로벌 역량과 함께 이건 법학과니까 리더십 역량. 요거는 우리 공동체 역량 중에서도 리더십 역량 서류를 더 많이 평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계열로 가서 경제학과를 가면 창의 역량, 내가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했는가 하는 창의 역량과 융합 역량, 문이과 융합해서 어떻게 나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 이걸 보겠다는 거고, 글로벌 통상학과는 역시 또 글로벌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보겠다. 국제무역학과도 글로벌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융학부도 역시 글로벌 역량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학과들은 창의 역량과 융합 역량, 물리학과는 또 글로벌 역량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학부에서는 창의 융합 역량, 글로벌 미디어학부에서도 창의 융합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학부는 창의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그러니까 이 숭실대, 숭실인재상에 맞는 어떤 학과목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활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맞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클럽 활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숭실인재 적합성 평가 서류로 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 역량이 50% 그리고 학업 역량이 20% 그리고 숭실 인재상에 맞는 창의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이나 글로벌 역량이나 이런 융합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는 이런 부분들을 이 숭실대에서 평가한다. 그래서 요 숭실대는 숭실인재 적합성에 맞는 서류들을 또 한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리 숭실대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내가 서류들을 어떠한 서류들을 이 학교에 낼 것인지 판단하고 없다면 그 서류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서류에 이 경쟁력이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저와 같은 전문가 만나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정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숭실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 우리 뭐 해외 고생이 지금 숭실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얼마나 세심하고 정성껏 잘 만드느냐가 합격의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학교생활기록 대체 서식은 오프라인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파일을 숭실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출력을 해서 증빙 자료와 함께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오프라인 제출이다. 그런데 서류는 꽤 많이 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지금 총 10개의 증빙 자료를 10종류를 낼 수가 있고요. 활동명을. 그리고 증빙 자료는 20페이지까지. 그러니까 10종류의 20페이지니까 꽤 많은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은 100자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적을만 합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은 100자, 활동명은 총 10개, 그리고 증빙 자료는 총 20개를 낼 수 있는데 요거를 잘 맞춰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정했으면 그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서류가 1, 2, 3, 4, 5를 차지해야 되고 총 제출 서류의 10장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서류 2개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뭐 3개가 있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숭실 역량 서류,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숭실 인재상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리더십 역량 서류든 융합 역량 서류든 창의 역량 서류든 글로벌 역량 서류든 의사소통 역량 서류든 이런 서류들을 공동체 역량 서류들과 그 다음에 숭실대에 내가 지원하는 데 맞는 기준에 맞는 서류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골라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숭실인재상 서류를 2개에서 3개 정도 내고 총 20장으로 서류를 만든다. 그래서 20장의 구성이 전공 적합성 서류 10장, 그리고 20장을 낸다고 전제했을 때, 그리고 학업 역량 서류 6장, 그리고 숭실인재상 서류 4장 이렇게 있다면 숭실대에 딱 적합한 서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활동 내역은 100자로 써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해서 이걸 출력해서 내 증빙 자료와 함께 숭실대 우편으로 보내는데 숭실대는 블라인드용 서류를 같이 받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서류의 원본과 그 다음에 내가 내는 서류의 블라인드 처리본, 성적 증명서와 그 다음에 이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 자료와 학생부 대체 서식의 블라인드본 이것도 같이 만들어서 2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100자로 10개의 활동명을 서술하고 내가 증빙자료로 20장까지 낼 수 있으니까 비교적 나를 많이 어필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과만 잘 고르고 진로 역량, 전공적 합성 서류를 잘 갖추고 숭실 역량에 맞는, 그러니까 숭실 인재상에 맞는, 내가 해외고 출신이니까 그런 학과들을 잘 골라서 그거에 맞는 서류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면 숭실대 합격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숭실대학교 편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